이우락 씨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물러나고 나서 평양에 갔다 와서 직접 발설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고 남북조조련의 남측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직후부터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우락 부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게 72년 평양 갔다 오고 나선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7.4남북 공동성명 주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견습 탐정 박재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121 사건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저희랑 같이 그 역사적 함의를 느껴보셨나요?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 또 현 시점과 비교해서 보면 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게 엄혹한 이 정세에 비춰보면 네. 더 많이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1.1 사건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기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이제 네. 벌써 이제 1.1 사건 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게가 벌써 한 10여 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종반전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요. 이전에 했던 얘기들 중에 혹시 좀 더 좀 수정한다거나 좀 보충을 해야 될 것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그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그 김태형의 세상 읽기에 출연해서 이우락 씨는 한 번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이우락 씨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76년 7월 4일 날 그러니까 7.4남북 공동성명 4주년 때 조선일보와 처음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2년여 뒤에 뭐 인터뷰 비슷한 것도 한번 동아일보에 한번 실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건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우락 씨가 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우락 씨가 이제 인터뷰를 갖기 전에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게 그 이우락 씨의 그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들었던 이우락의 전언은 이우락 부장이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고 남북조조위원회 남측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뒤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물러나고 나서 평양에 갔다 와서 직접 발설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전원이었었나요? 그때 뭐 이우락 부장이 이우락 부장이 네. 김일성 주석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우락 부장이 현직에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네. 현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네네. 또 그때도 아까 이제 역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도 말한 적이 없고 이우락 부장이 날라가고 나서 중앙정보부장 자리를 내놓고 물러서고 나서 남북조조위원회 남측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뒤에 네. 남측조조위원회가 이제 장기형 체제로 바뀌고 바뀌면서 나서부터 이우락이 이런 말을 듣고 왔다더라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네네. 이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자리를 모두 내놓은 때가 73년 12월 초. 그때가 이제 남북조조위원회 부위원장 회의가 막 시작될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회의가 73년 12월에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회의가 74년 1월 달에 이제 있었고 또 74년 1월 30일 날 3차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2월 27일 날 4차 회의 때 장기영 씨가 문제 기조 발언문을 낭독한다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이우락 부장은 73년 12월 초에 그만두고 나서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나고 남북조조위원회 남측위원장 자리를 내놓은 직후부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행적을 감추나요? 행방불명. 행적을 감추는 거죠. 행적을 알 수가 없다. 행방불명은 아니고 해외 출국을 해버리는데 네네. 해외 출국을 했다가 무려 71일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나가 있는 동안 이 사람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던 거예요. 중앙정보부에서조차도 이우락 부장 어디 나갔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 있는지 알아봐. 이런 지가 한참 된 거예요. 몇 달 동안 이제 2달 동안 막 그런 수소문 끝에 사실은 저 영국 거쳐서 어디 가 있대더라. 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가 들어온 날이 언제냐면 장기영 씨가 그 문제 기조 발언문을 낭독한 74년 2월 27일 날 슬그머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영 위원장이 남북조조위원회를 이끌게 된 시점부터 없어졌다가
장기영 위원장이 문제의 기조 발언문을 낭독한 날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상한 행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락 부장이 이제 전부터 이 자맹이 이제 시작된 얘기인데요. 장기영 남측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측조절위원회 회의의 대표가 되면서부터 이유락 씨는 없어졌다가 장기영 씨가 문제 기조 발언문을 낭독하는 날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왜 이 기간에 이유락 씨는 무려 71일간이나 해외로 도피를 했을까? 그러니까 71일간 도피란 얘기는 어디 해외 나가서 71일간 머물 수가 없거든요. 혈혈단신 혼자 나가서. 물론 그때 이제 뭐 식구들이 같이 나가서 나중에라도 왔다 갔다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홀로 도망친 거였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비자도 없이 여러 나라를 다 여행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면은 굉장히 과정도 복잡했을 것 같고, 그죠? 비자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이 복잡했을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이니까 비자 받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71일 동안 해외에 머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무슨 출장도 아니고 그렇죠. 어디 뭐 해외 유학이나 뭐 어디 뭐 해외 파견도 아니고 그냥 몰래 도망치든 나가서 숨어 있다가 70일 동안 숨어 있을 이유도 이상한 거고 그 70일 숨어 있다가 몰래 들어온 날이 또 그날이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유를 하게 되면 외유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도망치든 나갔다는 얘기를 누가 하느냐는 얘기냐면 이종찬 씨라고 혹시 지금 광복회장하는 네네네. 네,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는 중앙정보부에서 그 말단 관리였던 거, 계장급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영국 대사관에서 공사로 중앙정보부 파견 공사로 나가 있다가 부친상을 당했나 그래서 상을 치르고 나가는데 홍콩에서 우연히 이유락을 본 거예요. 또 이런 우연이 또.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회고록에 쓰면서 나중에 이제 그 이종찬 씨가 얘기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나가서 이제 빨리 이제 임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국으로. 근데 비행기를 타려다 보니까 저기 이상한 자기가 많이 보던 옛날에 하늘같이 모시던 부장이 혼자 가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우물쭈물하던 이제 혼자 나온 게 분명하더라. 그래서 무려 홍콩에 사흘간이나 같이 머물러요. 그때 뭐 이유락 부장이 뭐 이종찬 부장한테 뭐 $1,000를 못 줬다는 뭐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하는 것 같고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랬다 이제 이종찬 씨는 자기 이제 임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함께 영국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알았어 먼저 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종찬 씨가 먼저 영국으로 가고 자기 임지로 영국 대사관으로 나중에 이유락도 영국으로 온 거는 확인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종찬 씨한테 연락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영국 거쳐서 저 어디 중남미 바하마로 들어갔던 거예요. 나중에 확인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락 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사람이 이게 이제 장기영의 그 기조 발언문을 낭독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좀 쉽사리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번 도움을. 그러니까 장기영 씨가 이제 기조 발언문을 낭독한 거는 이유락 부장이 전에 남북회담 초기에 김일성 수상과 김영주 부장으로부터 이런 시인 사과의 말을 들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모두 발언에서 했다는. 네, 하는데 이유락 부장은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유락 부장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있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만들어내야 되니 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이유락 부장은 어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못하도록. 그래서 이유락 부장을 71일간이나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닌가. 도피를 시켰다. 도피를 시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2차, 3차 부위원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내내 해외에 떠돌다가 4차 회의가 열리는 때 장기영 씨가 문제의 기조 발언을 낭독한 날 슬그머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장기영 씨를 통해서 1.2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서가 발언을 문서화, 공식화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그날 몰래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들어온 것도 몰래 들어왔다니까요. 일단 몰래. 그것도 이제 몰래 들어온 것도 확인은 어떻게 했냐면 아마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이 문제 발언이 있으니까 아마 조선일보 기자가 수소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 1.1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 수상이 이유락 부장한테 시인 사과했다는 얘기가 72년 이유락 부장이 김일성 수상 만나고 난 지 1년 9개월 만에 나온 얘기잖아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었을 거예요. 기자들도. 그래서 아마 이건 이유락 부장한테 확인해야 되겠다 아마 수소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날 슬그머니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만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칩거에 들어갔다.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아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연락은 닿지 않고 들어온 것만 확인되고 아마 이래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우락 부장을 이렇게 외유시킨 상태로 어디로 빼돌린 상태에서 이우락의 전원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식 문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74년 2월 27일 날 장기영의 기조 발언문이었다는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27일 날 몰래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랬다 3월 11일 날 또 나가요. 불과 한 보름 있다가 또 나가는 거죠. 이게 또 왜 나가는지 이유도 없어요. 나갔는데 또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오리무중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돼버린 거네, 73년 말에 네. 나갔다가 이게 이종찬 씨 회고록에 의하면 저 홍콩에서 우연히 만난 건 네. 73년 12월 19일이라 그래요. 네. 이종찬 씨 회고록에 따르면 다른 데는 뭐 12월 말이란 말도 있고 아무튼 12월 말에 외유를 떠났다가 71일 만에 몰래 들어왔고 네. 그로부터 보름 만에 또 외국을 나가요. 네. 나갔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왔다 갔다 외부와의 했는데. 자기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이우락 씨를 가장 많이 찾았던 게 기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우락이 김일성 수상업도 들었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1년 9개월 만에 장기영 시입을 통해서 발설이 되니 그 사실 여부를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해야 되지 당사자한테 않겠어요.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겠죠. 라고 그렇겠죠. 네, 당연히. 기사와 그러니까 취재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 기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장기영 씨한테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건 난 몰라. 저 이우락이 그렇게 들었대라고 이제 얘기했겠죠. 장기영은. 자기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거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써준 대로 읽었을 뿐이다라고 회고록했습니다. 나중에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놓으니까 기자들 그럼 이우락 씨를 찾아봐야지 하고서 이우락 찾아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렇지.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어 했겠지. 당연히. 했는데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연락을 않고 그러고 계속 연락을 하니까 또 몰래 나가고 그 다음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왔다 또 숨어 있고 이렇게 되는 거란 꼭지를 말이죠. 한 거네. 신출 귀몰이 이럴 때 쓰는 거죠. 신출 뭐 귀몰. 신출귀몰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자맹이라고 그럴까요? 자맹. 아무튼 자맹. 뭐 안개처럼 사라졌다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알 수 없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를 이제 한참 하면서 언제 나타나냐면 74년 8월 15일 날 큰 사건이 나잖아요. 그렇죠. 유경수 여사. 그렇죠. 문세광 살해 사건이라고 사건, 네, 일컬어지는 문세광 유경수 살해 사건이 네. 나는데 그때 유경수 장례식 때 한번 나타납니다. 그럼 거긴 참석을 해야 됐겠죠. 여러 인연상. 그리고 참석하고 나서 또 습거에 사라져요? 들어가요. 또 신병 짚고 요양이 다시.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외부와의 연락을 일차 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우락이 계속 이렇게 자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냥 김일성 수상으로부터 뭔가 들었다는 이우락의 전원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우락이 굳이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났고 남북조절위원회 남측위원장 자리를 내줬을 뿐인데 그럼 그 다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세간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다닐 이유를 하나 찾자면 그것밖에 없겠다. 굳이 이거밖에 없다. 네, 이유라는 그렇게 이제 거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우락 씨는 계속 칩거하고 자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를 한 2년여 계속 하는데요. 74년부터 이제 76년까지 꽤 오래 하네. 그때만야 계속 그 이후에도 하니까 이제 그때 잠깐 나타나서 네. 말씀드리는 것인데 76년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불경을 사경한다 그러죠. 이렇게 뭐 불경을 이렇게 쓰는 불경을 이제 한자 다 쓰는 걸 사경한다고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도자기를 굽는 작업 일종의 구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속세를 벗어나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을 그렇죠. 속세를 완전히 벗어난 세상사에서 벗어난 그렇죠. 느낌이네. 그런 식의 힘들었으면. 완전 전개를 떠난 느낌이야. 전개만이 아니고 자중 속세를 떠난 듯한 떠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뭐 도자기 전시회를 연다든가 어디 뭐 조계종 무슨 뭐 신도 회장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잠깐 얼굴이 비쳐요. 네. 그게 한 76년쯤 되는데 그러고 나서 76년 7월 4일 날 7.4남북 공동성명 4주년 되는 때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합니다. 이게 참 오랜만에 이제 등장한 것인데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이우락 부장이 직접 인터뷰를 한 게 72년 평양 갔다 오고 나선 처음이었으니까요. 72년 갔다 오고 나서 4년 4년 만에 2개월 만에 네. 4년 2개월 만에 조선일보와 처음 인터뷰를 가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제 평양에서 있었던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12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이 밝혀졌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가 실제로 김일성 수상과 나눈 대화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 인터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매우 수상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네. 인터뷰를 한 건 맞는데 그 어떤 내용이었을까 궁금하네요. 조선일보의 그 유명한 네. 손우희 씨였나 뭐 그 유명한 논설위원과 같은 인터뷰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건 맞는데 내용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자기가 이제 김일성 수상을 만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면 자기가 김일성 수상한테 뭐 여보 수상 이러면서 이제 마치 길바닥에서 마치 이렇게 뭐 사태질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손대면하는 자리에서 말이 안 돼. 더더군다나 여보 수상. 절대 존엄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여보 거예요. 수상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해 못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용어를 썼다는 식으로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허풍을 떠는 인터뷰였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72년 그 7.4남북 공동성명 성명의 당사자잖아요. 네. 북쪽의 김영주와 함께. 그 서명 당사자가 된 이후에는 나름대로 남북 간의 어떤 화해나 협력을 위해서 애를 썼을 거란 말이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갔다 오고 나서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통령도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가법을 없애자고 얘기했다가 김정필 총리한테 한번 혼이 났다고 이제 김정필 총리가 회고록에 썼다는 얘기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김일성 주석을 뭐 김수상 뭐 이러면서 김일성 이러면서 또 북한 체제를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7.4남북 공동성명 주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제 반북 적대론자, 반북 적대 전사로서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등장하는 듯한 인터뷰였어요. 완전 딴 사람 변신을 했네. 완전 딴 사람이 인터뷰하는 아니 여러 번 그렇죠. 변신을 하잖아. 그런 겁니다. 국가보안법 없애자 이랬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야인이 되고 속세를 벗어난 느낌이었다가 다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을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러니까요. 어쩌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인터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수상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조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성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이를 만났을 때 그는 첫 마디가 왜 남한은 떠나라는 미군을 붙잡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보 수상,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에 왔어. 남한에서 물러간 미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누구요? 수상 아니요? 6.25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들 미군이 왜 다시 왔겠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첫 대면 자리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72년 5월 2일 날 평양에 가서 당시 김영주 부장을 두 번이나 만나고 5월 3일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5월 3일 날 밤에 깨워서 새벽에? 데려간 게 김일성 수상 밤에. 그 관저로 데려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이 지금 이 조선일보가 가진 인터뷰 얘기는 그 전에 김영주 부장하고 대화한 거나 아니면 박성철 북한의 부수상이 뭐 남쪽에 내려왔을 때 대화한 거나 이런 얘기들을 쭉 모아가지고 김일성 수석이랑 얘기를 한 거, 주석이랑 얘기를 한 막 것처럼. 사태질하면서 자기들이 김일성 수상과 싸운 것처럼 이렇게 허풍을 떨어대는 거예요. 그런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가진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1.1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1.1 얘기가 어떤 계제에 나오냐면 이우락 부장이 지금 인터뷰입니다. 또 반공법을 없애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뭐 임자도 간첩 사건이 한창 일어났던 뭐 이러면서 또 통일혁명당이니 뭐니 폭력혁명 지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데다가 임자도 사건, 청와대 습격 사건 등은 누가 시켰소? 이러면서 그런 폭력혁명 전략을 안 쓴다고 약속하면 우리도 반공법 없애겠소 하니 김일성은 또 웃더군요.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청와대 사건은 김일성은 또 웃더군요. 그러곤 청와대 사건은 미안하게 됐소. 내 모르는 사이에 망동분자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뭐 숙청했고 박 대통령께 미안하다고 말씀 전해주시오. 라고 하더군요. 라고 조선일보는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김일성 수상을 가리켜서 무슨 뭐 여보 수상 이러면서 얘기했다고 자기가 허풍을 떤 걸로 봐서는 전한 얘기가 모두 사실인 것 같지가 않다란 얘기입니다. 왜 허풍을 떨었을까 나중에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일인데 마치 자기가 이전에 김일성 수상하고 만나서 했던 얘기는 다 부정을 하면서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언동을 다 부정을 하면서 뭔가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 음.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네, 인터뷰였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네. 거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터뷰한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까?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인터뷰를 뜬금없이 하면서 나타나서. 이전에 자기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식으로 네. 사실 이우락 부장이 김일성 수상 만났을 때 나눈 대화가 이제 전해지기는 조작된 영문이겠지만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영문에서는 프리미어라고 나와요. 수상인데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수상각하 또는 수상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김일성 수상도 이우락 부장을 가리켜서 이 부장 선생 또 이 부장 동지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격조놓게 대화를 이어간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에서 무슨 1.1 사건이니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뭐 사태지라든지 싸웠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사실은 내가 뭐 김일성이하고 싸우다 왔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전에 이제 7.4 공동성명의 주체자이긴 했지만 사실은 저쪽하고 이제 싸우는 뭐 자기는 전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근데 보면은 이유라 이분이 각오를 인터뷰하기 전에 엄청난 이런 이렇게 얘기했던 각오를 엄청나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이제 인터뷰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한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얘기들 자기가 이우락 씨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얘기 한 번도 없었으니까 네. 단지 이제 7.4 공동성명 체제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건 정리를 안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그 기조가 뭐였냐면 자기가 그때 김일성을 만나지 않았으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 북한은 남한을 남침하려고 그랬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막은 것이다. 이렇게 허풍을 떨어요. 허풍이네 완전히. 네, 그 허풍을 떠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수상하면서 뭐 얘기했다는 얘기를 하는 네.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치적인 목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우락 씨가 오랫동안 잠행하다가 네. 2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2년 2개월 만에 처음 등장해서 네. 처음 인터뷰를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잠행을 해요. 또 자맹에 또 들어갑니까? 이자맹치네 이거. 그러니까 이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76년 7월 4일 날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으면 그다음에 계속 먼저 똑같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다음부터 또 얘기를 안 해. 한 2년 동안. 또 2년간 자명을 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명을 하게 되냐면 76년 7월 4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나서 또 2년 한 2개월 동안 네. 자명을 하고 78년 8월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때가 뭐 언제냐면 78년 12.12 10대 총선이 막 시작되는 때겠죠. 총선 넉 달 전인 78년 8월 달에 울산 울주 지역구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요. 76년 7월 4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나선 좀 텀이 있는데 2년 2개월간의 그 차이가 격차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 보면 참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보를 행위들은. 보면 그 두 개 안 놓고 보면 좀 이게 이 둘이 뭘까 싶은데 그 다음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네. 당선되자마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북 북한 저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자기가 7.4 공동성명 성명 주체로서 네. 이렇게 뭔가 남북 화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북한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이제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MB 저격수는 들어봤는데 이북 저격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억지로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른 말로 하면 김일성 저격수 또는 북한 저격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발언을 하냐면 79년 1월 달에 나온 발언들인데 김일성이 자신이 없는 것 같다. 북한의 대화 제의에는 함정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다른 계제는 북괴가 남북 대화를 악용해서 한국에서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전혀 자기가 이제 벌써 한 7년 전 얘기인데 72년이면 그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오로지 이제 남침을 호시탐탐 노리는 집단이고 저쪽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한때 수상각하 뭐 수상님 하면서 만났던 김일성이도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욕을 하는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76년 조선일보 인터뷰로부터 약간 이제 그 일련의 어떤 연관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몇 년간의 이제 1.1에 대한 그 북의 시인
사과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자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등장한 것이 조선일보 인터뷰였고 그 다음에 2년 2개월 뒤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북한을 공격하려는 발언을 하고 이게 뭔가 일련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또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79년 3월인데요. 이때 이제 자기처럼 이제 무소속 당선된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이 네. 모아가지고 민정회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합니다.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공화당에 입당을 해요. 그럼 이제 뭐가 이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박정희 이제 공화당에 들어가서 다시 박정희 밑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79년 10월 12일 날 동아일보에 이우락의 증언이 또 게재가 됩니다. 아까 76년 7월 4일 날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로부터 벌써 또 3년 3개월 만이네요. 3년 3개월여 만에 동아일보에 이우락의 증언이 게재가 되는데 이 이우락의 증언은 인터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우락이 한 것처럼 이렇게 기자가 쓴 어떤 거였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는 이제 이우락 인터뷰를 가졌던 게 아닌 것이 동아일보가 이제 연말 신문들마다 연말 특집이라는 걸 내요. 기획 특집을 할 때 동아일보가 이때 70년대를 마감하는 시리즈를 연재하는데 그 첫 번째 글이 열렸다 닫힌 남북 대화였어요. 이날 그 옆에다가 이우락의 증언을 붙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우락이 증언이란 말을 쓴 걸 보면 이우락 인터뷰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우락이 이런저런 게재에서 했다는 말들을 모아가지고 모아서. 그냥 원고를 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락을 만났는지 뭐 이우락한테 연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우락 증언이라고 붙여진 글을 보면 이우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방으로 안내한 김일성은 평양행에 대해 대담한 사람, 영웅이라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말한 뒤에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대목만 추려보겠다며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한다 이렇게 기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네. 이우락 씨가 이제 말하고 나서 소개한 것처럼. 근데 이어지는 대화가 있는데 가상 대화인 거예요. 대화인데 이우락 씨가 이렇게 대화를 쭉 얘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우락, 김일성 이런 식으로. 기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있던 자료나 신문 기사를 보고서 가상 대화를 기자가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우락 씨가 이렇게 말했다. 이우락 씨의 말들을 모았겠죠. 여기에 이제 무슨 뭐 남침 얘기며 뭐 반공법 얘기며 청와대 습격 사건 얘기며 울진 삼청 무장공비 사건 얘기며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우락 씨가 이런 사건들은 없어야지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일성 주석이 뭐 당내 좌경 맹동부장들이 저지른 잘못이지요. 당시에 민족보위상 총리한보장 정찰국장 등 관계자들을 뭐 철칙시켰다 이러면서 박 대통령께 미안한 사건이었어라고 말했다고 이제 대화가 돼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에.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우락의 인터뷰가 아니고 이우락이 했다는 말을 그냥 모아서 쓴 가상의 대화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어떤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 네. 이제 대화가 있고 나서 네. 아까 그 직전에 요 인터뷰가 실리기 몇 달 전이라고 그랬죠. 그 민정의 교섭단체 만들고 공화당 입당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79년 3월, 79년 몇 월이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고 나서 공화당 입당할 때 박정희와 만난 사진이 실려요 신문에.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박정희 오랜만에 대통령 만난 거겠네. 곁으로 돌아간 겁니다. 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73년 12월 달에 박정희 곁을 떠났잖아요. 쫓겨나다시피. 네. 중앙정보부장에서 떨려나고 남북조조련회 남측위원장 자리도 내놔야 됐고 그러다가 몇 달 동안 해외를 떠돌아야 됐고 이랬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박정희 대통령의 품에 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76년 조선일보 인터뷰도 했고 여기 79년 3월 달에 동아일보 증언도 실리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우락 씨가 뭐 재기를 도모하는 시점에 자기가 이제 변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사실은 자기가 박정희 대통령에 충성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반북 적대 이데올로기에 충성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보여주고 것 같아요. 싶은 것이 이런 인터뷰가 왜냐하면 아니었던가. 자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타의에 의해서 어쨌든 정권의 그 조작에 포함이 되면서 자기가 외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 그런 거죠. 그랬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외유를 하다 보니 어떤 자기 생애나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다시 내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네.
이 박정희 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왔겠죠.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이 자기 가졌던 어떤 생각에 또 변화를 가져오고 더 강력하게 박정희를 지지하는 발언을 그런 거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아마 그 76년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나서 2년 뒤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를 하죠. 이제 그것도 아마 겨냥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면서 네. 그랬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치, 일단 당선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정식으로 계기가 공화당에 된 거야. 입당을 하고 네. 공화당에 입당하면서 이제 울산 울주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공화당에 정식 이제 그 당직을 받으면서 박정희 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 이제 악수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또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이제 자기 모습으로 자리를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찾아가는 겁니다. 과정.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이제 이우락 씨가 네. 느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역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었을 것 같은데 77년 언제쯤 되는 시점에 이우락 부장을 북측에서 납치하려고 그랬다. 북한에서 납치하려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퍼뜨려요.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측에서 퍼뜨리는 네. 얘기인데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냐면 자수간첩 김용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수간첩.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간첩도 그가 간첩인지 아닌지 조작 간첩인지 모르는 모르겠네. 겁니다. 제가 볼 땐 조작 간첩인데 말도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글을 써요. 책도 씁니다. 무슨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책을 써서 그게 이제 신문에 그 책이 소개가 되기도 해요. 제목은 네. 그럴싸한데요. 그렇죠. 소리 없는 전쟁.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읽어보면 너무 형편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일까 싶을 정도의 이런 사람이 그 한 얘기가 당시 자기가 내려오기 전에 이우락을 납치하려고 그런 지시를 받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우락이 신병에 대해서 뭔가 계속 위협을 줬지 않았을까. 계속 쓸데없는 얘기하고 다니면 너 그냥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납치해서 거예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될 수도 그렇지 있을 않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우락 정보를 씨는 주는 거야. 그런 거죠. 이우락 씨도 이제 자기가 알 수 없는 이유는 뭐 자기 돌아다녀야 되고 계속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자꾸 뭐 항구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극도의 이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오랜 칩거 생활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박정희 품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네. 이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지. 보여주고 싶었던 증명을 거죠.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인터뷰도 했고 뭐 증언도 실리게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은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많은데 많죠. 네.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았습니까? 학생운동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제 돌변해갖고 네. 그거는 완전히 변절을 한 완전 거고. 변절한 건데 그러니까 이우라 사례 같은 경우도 변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크게 보면은. 뭐 크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경강부회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이 나는 게요. 그 이우락 씨 76년 조선일보 인터뷰가 있었고요. 79년 동아일보 그 증언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7년 4월 달에 장기영 씨가 급서를 합니다. 급사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오, 이거 심장마비 위험해. 위험하죠. 네. 미스테리한 죽음. 일 수 있어요. 이건 증명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인을 정확하게 장기영 씨는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의욕적으로 네. 생활을 해서 별명이 25시의 사나이였어요. 와, 그러니까 완전히 몸도 아주 일벌레네. 튼튼했고 그날도 이제 사망한 날도 골프장 갔다가 뭐 그전에 뭐 그런 정도로 삼성 이병철 회장하고 골프 친 걸로 돼 있어요. 그날은 또. 뭐 그러면서 자우지간 그렇게 열심히 활동적으로 살던 사람이 아까 이제 72년 2월 27일 날 72년. 그 기조 발언문 낭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로부터 불과 3년 2개월 만에 네. 3년 2개월 만에 74년이니까 3년 74년, 2개월 만에 네네. 3년 2개월 만에 이렇게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이제 그 기조 발언문에 대한 진실 여부를 기자들이 계속 물었을 거다고 제가 이제 추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장기영 씨에게도 물었을 텐데 장기영 씨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면 요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걸 오늘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냥 갖고만 왔었는데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 장기영 씨의 일대기를 그린 책인데요. 일대기를 쓴 책인데 한운사 씨가 쓴 책입니다. 한운사 씨는 누구냐면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엔 뭐 KBS도 가고 하면서 유명한 극작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장기영 씨하고 거의 이제 친구처럼 후배처럼 이렇게 지내면서 절친했던 것 같고, 그 장기영 씨 이제 말을 듣고서 그 장기영 씨의 일대기를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온 때가 92년이에요. 92년 4월 11일 날. 그러니까 장기영 씨가 서거한 지 15주년 되는 때 딱 맞춰서 책을 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장기영 씨가 77년 4월 11일 날 서거를 했으면 그 한국일보라든가 아니면 한국일보 그에서 친한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글을 빨리 냈을 거 아니겠어요. 추모집을 낸다든가. 그때 이 장기영 씨 일대기가 무려 15년이나 지나서 책이 나왔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의심스럽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갑자기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네. 이렇게 친지들이나 또 한국일보 그 사세가 좋았던 그 신문사에서 왜 이런 책을 안 냈을까 싶은 거예요. 말할 수 없었던 김영삼 정부가 93년대 온가요? 92년부터 그렇죠. 93년부터 92년 선거니까. 딱 그 노태우에서 넘어갈 때. 국민정부 넘어갈 때 딱 그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었으니까 민주정부가 됐으니까 한번 책을 내게 되겠다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하시니까 이제 김영삼 정부 생각이 나는데, 근데 무슨 내용이 들었을까를 찾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 장기영 씨가 72년 2월 27일 날 읽었던 그 모두 발언문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 있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장기영 씨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이다 아니다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거 잠깐 박재환 씨가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913년 이유락의 퇴장 이후 북측과 남북 조절위원회 회의에 나간 왕초는 장기영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상천외의 행동으로 상대편의 정신을 뽑아놓곤 했다. 한참 동안 준비된 기조 발언문을 읽은 왕초는 곧 이어서 이것은 가서 읽으라고 시켜서 읽은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가 하면 상대편의 얘기가 지루하게 길어지면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나 회의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그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죠? 그걸로 딱 끝나는 건데. 그것만 있었구나. 그 한우사 씨가 필력이 굉장히 좋은 분 같은데 네. 왜 그렇게 짧게 그렇게만 썼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책 내용이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건 추리할 수가 없는데 그 내용만 딱 보면 74년에 자기가 읽었던 모두 발언문 얘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읽고 싶을 읽은 게 아니라 나가서 읽으라고 해서 시켜서 읽었다. 그냥 시켜서 한 것이고 이 정보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부는 자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저 한우사 네. 씨한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장기영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은근히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누가 주변에 물어보면 그거 난 내가 시켜서 한 일이지. 내가 뭐 그 사실은 잘 모르고 이런 얘기를 그랬을 것 같아요. 은근히 여기저기 얘기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기자가 그렇죠. 그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걸 그런 썼을 거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가 흘리고 그렇죠. 다니니까 그렇죠. 이놈 살려두면은 그렇죠. 뭔 일이 그럴 수 있는 벌어질지 거죠. 모르겠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근데 그 시절 그때 그 시절은 너무 무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의심을 안 할 맞아요.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덧붙이면은 이 한은서 씨도 이 장기영 씨가 왜 죽은지 의미를 대충은 알고 알아. 있었어요. 알아. 왜 죽은지는 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집에 대한 장기영 씨에 대한 전집을 내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필력이 좋은 한은서 씨는 아주 함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이 15년 뒤에야 나온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자가 그렇죠.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네. 암흑기, 그렇죠. 이 공포스러운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지금 지금으로서 이제 억측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추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1.1 사건에 대한 그 시인 사과설이 이제 조작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봤으니까 저런 장기영 씨의 저런 것도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장기영 씨 살아생전에 한 번도 하지 않은 얘기를 누군가한테 남겼는데 그게 15년 죽고 나서 15년 뒤에야 일대기란 책으로 정리돼서 아주 간략하게 나왔더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탐정 수사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수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네. 이제 경찰이 범인 잡을 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마땅한데 사실은 네. 남북관계에 얽힌 그 숱한 그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막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정리된 자료, 뭐 정리된 자료라는 게 중앙정보부나 안기부나 예전에 육군방첩대나 기문사나 이런 데서 정리한 자료들인데 그거 봐가지고는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얘기, 뭐 회고록으로 남긴 얘기들을 가지고 추리하고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유하면서 나와야 되는 게 그래야만 나올 수 있는 게 사건의 진실인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장기영 씨 말씀드린 건 아까 이제 그 이우락 씨가 76년 인터뷰와 79년 인터뷰 사이에 장기영 씨의 죽음이 있었다는 장기영 씨의 서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드린 거였고요. 네. 그러니까 1.2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 수상으로부터 한 얘기를 이우락 부장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우락 부장이나 장기영 씨만이 해줄 수 있는 얘기인데 그 이우락 씨의 그 인터뷰라는 거는 몇 년이 지난 뒤에 무려 네. 4년이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서 했었고 그것도 아주 대단히 불손한 태도로 네. 매도 거친 언사를 통해서 자기 이제 변신한 반공 전사의 모습으로 변신한 때에야 비로소 이제 그런 인터뷰를 가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의 진실성을 또 의심했다는 얘기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장기영 씨가 저렇게 급소했고 그 다음에 또 이우락 씨 이제 증언이 실리면서 이우락 씨는 공화당 국회의원이 되고 박정희 곁으로 돌아간다는 다시 얘기입니다.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해서 장기영 그 이우락 씨 인터뷰도 실렸단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됐던 1.1 사건에 대한 그 이우락 씨의 전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1.1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것으로서 계략적으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뭐 네. 1.1 사건에 김신조의 부대들이 내려왔다는 얘기하며 네. 그거 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5박 6일 동안 네네. 내려왔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 뭐 김신조의 회고록 또 3번이나 내는데 낼 때마다 다르더라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한 줄기가 바로 이제 북쪽의 시인 사과설인데 네. 그 시인 사과를 지금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예.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의 인터뷰까지 네. 대단히 수상한 인터뷰까지 네네. 보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이제 1.2 사건에 대한 의혹은 아마 다 해소되지 됐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해소가 그러니까 돼야 이런 되는데. 건 뭐 제 생각들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면 좀 더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쉽지 않아서 아무튼 이게 네. 그게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